자, 오늘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최근 나와 있는 신문 기사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그 CDN 사업자가 새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기사에 나온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유튜브, 넷플릭스,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 제일 많이 그 발생하는 곳인데 이쪽에 그 트래픽에 대한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CDN 시장에서 떠오르게 된 클라우드 기업 페스틀리라는 게 있는가 봐요. 회사가 있었죠. 디지털 데일리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2020년 10월 27일 기사입니다. 페스틀리에 대한 것인데 한번 기사를 한번 접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고객의 콘텐츠 더 빠른 속도로 즐기는데 필수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업 이름이 페스틀리네요. 2011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 버그만, 위스로우, 그다음에 펜차이나에 설립됐고요. 버그만은 올해 2월 빅스비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이사회 의장이고 최고 아키텍트를 맡고 있다. 특허를 현침이 내고 연구 개발을 매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비상금 고문으로 조인한 현 CEO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트, 클라우드 플레어 등 페스틀리의 경쟁사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위에 CEO 자리에 이렇게 또 옮겨가네요. 페스틀리는 CDN,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 이미지 최적화, 비디오 스트리밍, 클라우드 보안, 로드 밸런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미 첫 10 테라바이트 0.12, 그 다음은 0.8달러, 1만 리퀘스트당 0.075 0.007호 책정돼. 그러니까 CDN에서 제일 해야 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 내는 부담인데 그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있는 걸로 소개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원격 근무나 온라인 학습,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CDN과 엣지 컴퓨팅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장한 주가에 대한 얘기고, 우리 학교도 그 이 팬데믹 발생했을 때 학교 서버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CDN 계약해 갖고 외부 CDN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집이라든가 뭐 지방가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바로바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지, 우리 학교 서버에는 이제 오리진 데이터만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틱톡 북미 사업 매각건 말물려 주가 상황 좋지 않고, 뭐 주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스틀리 유명세가 탄 거는 15년 구글이 페스틀리와 CDN 계약을, 그러니까 구글은 참 CDN 계약을 여기저기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의 클라우드 플랫폼도 갖고 있고요. 자체 CDN 서비스 대신 페스틀리 비롯해 클라우드 플레이어, 하이윈드, 레벨 3 커뮤니케이션 등과 협력을 맺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는 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CDN 사업자하고도 같이 이제 그걸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틱톡의 경우 현재 미국에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CDN은 페스틀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뭐 그거에 대한 그림이고요. CDN 디지털 콘텐츠 물리적으로 사용자 가장 가까이 있는 캐시 서버에서 제공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DN 시장은 최근 엣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과 맞물리면서 20-3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소하게 우리가 읽는 뉴스 기사, 쇼핑몰, 온라인 게임,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CDN은
모든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백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4G, 5G망, 4G는 몰라도 5G망은 이제 인터넷 기반에서 CDN을 무시하고 나서 네트워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에 인한 온라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부상에 따라 엣지 컴퓨팅 중요성이 커지면서 파급력은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이제 L7 애플리케이션 랩의 방화벽이죠. 제공하는 보안 기업 시그널 사이언스를 인수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안 서비스를 시큐어 앳 엣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아카마 경쟁사가 아카마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과 이게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페스틀리 팝, 멀티플 팝, 플랜드 팝. 그러니까 페스틀리 팝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게 되면. 그다음에 플랜드 팝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된 거 주요 계획은 전자상거래 쇼피파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그 다음에 협업 플랫폼 슬랩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사이트들인데 좌우지간 그런가 봐요. 티켓마스터, 기터브 많이 쓰죠. 트위터, 뉴욕타임즈, 비메로, 핀테러스트가 페스트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뉴욕, 덴버,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런던. 아시아 지역에는 도쿄만 있다. 이 아시아 참 이게 아쉽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입니다.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팝 포인트라고 해서 전 세계 54개 4개가 더 지어질 일이고 한국은 현재 없고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새로운 CDN 업체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망 이용 대가, 망을 이용 대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치? 왜냐하면 우리는 사용자들은 대개 통신료에 대한 것을 지역에다가 내잖아요. 근데 서비스 받는 건 글로벌하게 내죠.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는 거, 그다음 넷플릭스 상당히 글로벌한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술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이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인터넷 시장 질서 변화가 망 이용 대가 공정거래 룰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가 인터넷 공룡 기업으로 큰 성장. 망 무임승차 안 된다. 망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화를 쓴다, 인터넷 쓴다, 돈 내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 내지만은 그 콘텐츠 딜리버리, 콘텐츠 제공자들, 사실 나는 콘텐츠를 이제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가 100%다 부담한다? 근데 네트워크 까는 사람 입장에서, 네트워크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거 교통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발시키는 공급자한테도 이제 돈을 받았겠다 하는 얘기죠. 한번 보시게 되면 프랑스 구글,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계약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의무를 줬다는 얘기는 돈을 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번 볼까요? 글로벌 IT 기업 거래 정보 확보를 통한 정기 조사 시행. 정기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받고 그거 갖고 나서 과금 돈을 매기려고 하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거죠. 거래 조건 등은 정부의 제출을 강제화했다는 겁니다. 법제화했다는 거죠. 한국 서비스 안정화 의무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예정. 우리는 아직 예정이네요. 그 다음에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 데이터 트래픽 접속 경로를 확보해야. 그러니까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좌우지간 뭔가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망 중립성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관리권 확대. 그러니까
통신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제공자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권을 이제 부여했다는 거죠. 자, 여기 몇 가지인데 이것도 한번 기사를 볼까요? 저희가 앞에 봤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은 뭐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비화되고 있고요. 구글과 넷플릭스 초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시장 지배력 우위를 바탕으로 뭐 한국에는 뭐 구글하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못 보게 할 거야라고 해버리면서 막 갑질을 하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한 거죠. 통신사의 망 이용 대가 납부를 거부하자 통신사는 회선 증설 거부로 맞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 늘려주지 않을 거야. 거의 그거지. 그럼 답답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만약에 구글이 잘 안 돼. 구글 유튜브가 잘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컴플레인을 해야 됩니까? 구글에 컴플레인을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LG U 플러스에 연결돼 있으면 LG U 플러스에다 항의를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하잖아요. 응? 자, 인터넷 시장 초기에 통신사가 데이터 전송 용료 총재하며 힘의 우위를 있었지만, 그러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었을 때는 통신사가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었었죠. 글로벌 초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 성장으로 역학관계가 반전됐다. 초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망 이용 대가 무임승차를 견제할 제도 정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뭐 우리 거 뭐 사용자들이 쓰는 거죠. 뭐 내가 쓰려고 했나? 나는 가만히 있는 사용자들이 내 정보를 가져가는데 거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응? 만약에 무료로 준다고 하면은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도 무료로 줘도 그렇죠. 무료로 줘도 유튜브는 또 우리가 무료로 보잖아. 유튜브는 넷플릭스는 가입해서 보는 거고 유튜브는 오히려 이제 광고 수익을 가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니까 사용자들이 그걸 뭐 무료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한국과 미국, 프랑스 주요국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구글, 넷플릭스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하지만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은 미국, 프랑스, 일본도 세계 주요국에서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이용 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 1위 통신사인 오렌지와 구글이 대표적인데 오렌지가 2012년 트래픽 전송을 대행하는 인터넷 백번 사업자, 그러니까 컨젠트라고 하는 이제 사업자가 별도로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트래픽 유튜브로 인해 폭증하자 그 예상하는 상호 접속료를 지불하러 상호 접속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신 사업자하고 예를 들면 통신 사업자하고 서로 상호 접속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량 가지고 나서 통신 사업자 대 통신 사업자로 접속료 산정을 해서 서로 주고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도 그거에 이제 하나의 도로라는 얘기죠. 해서 상호 접속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하며 접속 용량 증설을 중단했다. 그럼 이제 속도가 느려진 컨젠트는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법원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 정책과 법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한 거죠. 오렌지 접속 용량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망 이용 대가가 회피 수단이 사라진 구글은 프랑스에 위치한 서버와 오렌지 네트워크 직접 연결하는 망 이용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고 구글의 선례에 따라 넷플릭스도 프랑스 유럽 지역 서버를 설치하고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고 있다. 오이씨, 프랑스한테는 돈을 내는데 우리한테는 돈을 안 내? 미국에서는 2014년 컴캐스트는 물론 버라이어존 AT&T 통신사와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미 미국에 동했다. 이씨, 미국에 돈 내고 프랑스에도 돈 내는데 한국한테는 돈 안 내? 넷플릭스는 서비스 급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전송 품질을 통해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연결을 요청했지만 컴캐스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컴캐스트는 넷플릭스 서비스 속도 저하에 따라 유료 CDN 직접 연결 방식을 고수했고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 부과를 이끌어냈다. 미국 법원이 연방통신위원 FCC입니다. 망 중립성,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다뤄야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 규제입니다.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얘기 나오고요.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하게 돼 있고요. 근데 미국은 2018년도 망 중립성 규제를 폐지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합리적 차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립성 때문에 왔다 가다 이제 중립성을 규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 갖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이제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데 막 있으니까. 그래서 2018년에 망 중립성 규제를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정책도 기업가들이 한 노력, 그 다음에 근로자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노는 근로자, 노는 것 같지만 진짜 뭐 노동자를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동일해. 이러면 곤란하고 모든 기업자는 다 똑같아. 기업이 노력한 거에 대한 건 다 없어지고 나서 거기 있는 건 다 나눠 가져야 돼. 이런 거는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도 인터넷망에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는 트래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 차별을 인정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신사가 컨텐츠 프로바이더에게 망 투자 비용 부담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지. 그래서 나쁜 의도는 아니다. 주요국의 망 이용 대가 관련 제도 정치를 보완하는 것은 인터넷 시장 질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뭐 벤처기업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초기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의 컨텐츠 프로바이더 보호를 위해서 또 필요하고, 하지만 인터넷 시장 공용으로 된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보호라기보다도 여기는 이제 합당한 이용 대가를 내도록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필요한 것을 보고 그걸 사용자라든가 제공자를 보고 나서 거기에 합리적인 규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에 대한 것을 인터넷 초기 스타트업 벤처기업에는 뭐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어떤 망 중립성에 대한 것을 좀 제공하고, 큰 기업들한테는 과도한 보호를 하지 않고 조금 이용 대가를 내도록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를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은 국내 CDN 용량 증설 또는 캐시 서버 구축에 따른 망 이용 대가를 이미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MS, 페이스북, 아마존 국내 CDN 용량 증설, 캐시 서버의 이용 대가를 이미 내는 걸로,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이용 대가 납부 거부가 오히려 차원제도 개선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 분석이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개의 신문 기사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제 CDN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같이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큰 변화들이 있구나. 단순히 통신망만 여러분이 보실 게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통신망. 난 통신만 하니까 난 학생들 보면 난 전자를 하기 때문에 전산 안 해. 난 하드웨어를 하니까 소프트웨어 몰라도 돼. 난 소프트웨어만 하지 전자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경계가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전산, 뭐 통신, 뭐 이런 분야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기계도 같이 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분야가 점점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폭넓게 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하였습니다.